왜 계속 잘해주는데 내 맘이다. 기분이 잠을 못 자겠어. 자주 와 그럼. 어머. 어떡해. 자주 말라고 누워있어 계속. 문 닫고 가. 너 왜 자꾸 문 열고 가 엄마는. 엄청 맛있어, 엄마. 엄마 먼저 고수야? 와, 엄마 이거 역대급이야. 엄마 못 들으셨어. 너무 맛있어, 엄마. 물 드려? 너무 맛있어, 엄마. 물 드려? 많이 먹어야 돼. 근데 일단 한 입 먹고. 어머머머. 야. 어머나 세상에. 아유. 아유. 어머, 어머. 어떡해. 어떤 모습이 좀 보이냐면요. 그렇게 좋아하는 엄마인데 엄마의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보는 것 같은 눈치 진짜 많이 봐요. 네, 그런 느낌. 서원이 틱이 심해진 후로 제가 서원이를 잘 안 쳐다봐요. 아. 어쨌든 과하잖아요. 네. 일반 틱인 친구들보다 과하니까 제가 이제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짜증도 내고 화도 내고 언성도 높아지니까 눈치를 많이 보더라고요. 근데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유난히 엄마 표정. 제 눈치를 되게 많이 봤어요. 왜냐면은 진짜 아빠도 오냐 오냐, 할머니도 오냐 오냐, 전부 다 오냐 오냐. 그래, 막 너가 뭐 다 뭐 하는데 받아주니까. 저까지 안 그러면 진짜 얘는 식당에서 뛰어다니고 막 그럴 것 같으니까 이제 그래 아직은 내가 하겠다. 나 혼자 이거 짊어지고 가겠다. 이렇게 된 건데 근데 왜 많은 부모님들은 아이한테 올바른 지침을 주는 걸 왜 자꾸 악역을 나쁜 역할이라고 왜 그런 식의 표현들을 하죠? 제대로 지침을 못 줘서 그리고 화를 내고 진짜 혼내니까. 악역을 해요 보면. 네. 막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고. 네. 그죠? 이건 정말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들이 아이들한테 지침을 주는 굉장히 헷갈리게 하는 부분이고 우리가 정말 이건 잘못 알고 있는 개념이거든요. 네. 근데 왜 이런 생각을 좀 해봅시다. 아이가 자기의 감정으로 가득 차서 타인의 입장이나 마음을 좀 고려하고 이해하는 것이 좀 많이 미숙한 그런 상태라면 엄마와의 관계에서는 언제나 맞아요. 자기 마음을 돌아봐야 될 때 자기 마음을 돌아보지 않고 엄마의 마음을 먼저 돌아봐요. 아. 그래서 척추 측만증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에도 그럼 큰일 났다.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아니라 엄마가 힘들까 봐. 그러니까 엄마가 힘들어지는 가장 주범은 나요. 주 원인은 나야. 나야. 나 때문에 엄마가 힘들어. 이게 좀 그거거든요. 아, 어떡해. 그러면 아이는 어떤 생각이 들까? 틱을 좀 약하게 할 때는 나를 좀 잘 쳐다봐. 근데 틱을 많이 할 때는 얼굴 엄마가 표정이 안 좋아. 그 눈치 그리고 보겠다. 틱을 많이 할 때는 나와 눈을 안 마주치네. 나를 안 쳐다보네. 결국 엄마는 틱을 많이 하는 나를 썩 싫어. 좋아하지 않네. 싫어하네. 그러면 마음은 어떨까요? 불안하지. 왜 불안할까요? 엄마가 틱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조절이 안 내가 되는. 어떻게 해서 노력할 수 있는 거라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엄마한테 더 잘 보이고 싶을 텐데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얼마나 불안할까. 그래서 지금 엄마가 나를 좋아하는지 아닌지 싫어하는지 아닌지를 끊임없이 보고 있어요, 아이가. 와. 자, 그런데 이걸 신경을 쓰는 건 굉장히 긴장되고 예민한 상태거든요. 레이더를 이렇게 돌리고 있고 확 긴장된 상태인데 이때는 틱을 덜 할까요? 더 많이 할까요? 더 많이. 더 많이 하죠. 더 많이 해요. 그러면 아이를 위에서 틱을 해주죠. 할 때 안 쳐다보는 거는 누구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입니까?
제 마음. 그렇죠. 그거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엄마의 변화가 시급히 필요합니다. 갑자기 깼어. 뭐라고? 허리 아파. 얼른 가자. 자. 아유. 너 왜 계속 잘 주는데? 내 맘이가. 이 엄마 품에서 자고 싶어서 온 것 같은데. 아이고. 아이고. 일어났으면 잘 주는데. 너 가잖아. 엄마 잘 자. 어떡해. 어머. 어허. 기분이 잠 못 자겠어. 자지 마 그럼. 어머. 어떡해. 자지 말라고 누워있어 계속. 문 닫고 가. 너 왜 자꾸 문 열고 가 엄마는. 미안해. 어머 어머.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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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미안해. 쟤는 거의 못 아이고. 잤네. 아유. 그 저럴 시간에 차라리 어머니 그냥 일로 와 자면 같이 잘 수 있지 않나 오히려? 아이가 계속 밤에 계속 엄마한테 오잖아요. 네. 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일단 이렇게도 해봐도 반응이 잘 없어. 저렇게 해봐도 반응이 잘 안 와. 사랑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마음이 따뜻하게 꽉 차게 충족이 안 되네. 무서워요. 그래서 이거를 확인하러 오는 거예요. 안전한지, 신뢰할 수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하러 오는 거거든요. 엄마가 나의 마음의 안전 기지인지. 그러면 좀 표현해주고 확인시켜 주시면 돼요. 어떻게? 따뜻하게 사랑을 표현해 주시면 돼요. 그걸 안 해주면 계속 불안하고 무서워요. 그리고 애가 늘 엄마가 좋기도 한데 어떨 땐 미워. 사랑하기도 하는데 어떨 땐 엄마가 아주 어떨 땐 정말 밉고 싫어. 왜 사랑을 충분히 안 주니까. 계속 그렇게 계속 다가갔다가 또 속상해. 다음에 또 이런 방법으로 다가갔다가 또 뭔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걸 많이 하다가 안 받아들여지면 그 다음에는 안 해요. 뚝 떨어져 나가요, 엄마한테. 저도 받아본 적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맞습니다. 맞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저 혼자, 그러니까 부부가 애를 키워도 힘들다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어쨌든 나는 진짜 내 몸은 하나인데 일도 해야 되고 서은이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게 어쨌든 많이 지친 것 같아요 좀. 그래서 이렇게 좀 많이 놓은 거지 않나. 네. 네, 그래도 어머니가 지나보자. 굉장히 솔직하게 네. 잘 표현해 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좀 이해가 되는 게요. 엄마가 우리 금쪽이를 정말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거 알겠어요. 그럼. 그런데 이 엄마의 양가 감정이 있어서 양가 감정이 어떤 거냐면 너무너무 사랑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약간 성가시기도 한 거예요. 딱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데 성가셔요. 그게 엄마로서 사랑이 부족하거나 엄마가 뭘 잘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한테 그런 면이 있구나라는 거를 그냥 잘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네, 네. 네.
서원아, 은서원. 네? 너 아는 척도 안 해. 어? 자주 오세요? 돌봄 선생님? 저 출근할 때 아. 애기 봐주시는 선생님. 어머, 뭐야? 갑자기? 어? 스트레스 받았나? 해봐봐. 5개만. 그지? 빨리. 써봐. 벌써 표정이 안 좋네. 7 써봐, 7. 7이지. 할아버지. 너 그게 무슨 소리? 왜요? 지우개, 아. 버지, 버럭. 할머. 몰라요. 지우개 써봐. 이거요? 시계도 쓸 수 있어, 너? 이거요? 다시 써봐, 저도. 예민해진 것 같아 좀. 하지 마. 어머, 어떡해. 엄마 앞에서도 이런 적 있어요? 얘가 가를 한 번 썼는데 못 외우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10번씩 쓰기를 시켰어요. 가 10번, 나 10번. 우리 다 그렇게 숙제했으니까. 근데 다음날 다 까먹어요. 어떤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가장 기본적인 공부를 하는데 필요한 쓰기가 어려워요. 쓰기 장애라고 하는데요. 쓰기 장애가 있는 사람들, 난서증 있는 사람들은요, 같은 글자를 매번 다르게 써요. 그러니까 그 글자 자체가 예를 들어 한가위 그러면 같은 소리가 나는 글자를 이번엔 이렇게 썼다가 다음번에 가위 할 때는 그걸 다르게 쓴다든가. 그리고 B나 D, P나 Q 같은 것들 굉장히 헷갈려 한다든가. 그리고 쓸 때 글자를 빠뜨려 먹거나 얘는 조사나 이런 것들을 빼먹고 쓴다든가. 글자를 쓸 때도 얘네들은 다 이렇게 기울어 있어요. 네. 그래요, 그래서 아까. 그거를 이렇게 판독하기가 되게 어려운 경우들도 많아요. 그냥 악필이라고 하죠. 글자들이 그냥 춤을 추는 거죠. 할아버지. 너 그게 무슨 소리? 지우개 써봐. 이거요? 그런 거 자체가 다 스트레스라고도 할 수 있어요. 아. 네. 그리고 그걸 받아들일 때, 이거 안전하지 않은 자극인 것 같아. 이게 뭐지? 그러면 이게 안전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 뒤따라오는 감정은 불안이 뒤따라온단 말이에요. 왜 나를 안전하게 지켜야 되기 때문에 불안을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틱이 있었던 사람이 틱을 더 심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이가 5살 말부터 틱 증상이 조금씩 나왔으니까 이제 제가 아예 사교육은 안 시키시고. 안 시키고 네, 네. 초일 때 난독증이 있을 확률이 되게 높다. 그러니까 한번 확인 한번 해보셔라 해서 처음 해봤는데 얘가 난독이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스트레스를 안 주려고 그냥 학교 수업 외 아무것도 하지 말자. 어디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쪽 앉아볼래요? 네. 아, 난독 검사. 아. 이제 그러면 읽는 거 한국어 읽기 검사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준비 말하면서 읽으면 돼요. 시작. 양들이 풀밭에서 평화롭게 풀을 뜯어먹고 양치기는 그 옆에서 한가롭게 피리를 불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되자 양치기부터 피리를 풀풀에 놓아두고 냄새를 숨기는 꼬리나니 또 얼마나 걱정이라고요. 아이고. 들고양이는 왕치도 꼼짝 못하는 무서운 적인데 왕치는 고양이를 우습게 어겼습니다. 어겼어요. 표정이 점점 굳으셨어. 겁도 없이 웅덩이까지 가곤 했어요. 오케이. 됐나? 아이고, 어떡하냐. 아이고. 일단 난독증은 난독증 맞거든요. 네. 그래서 얘는 좀 난독증, 난소증 다 있다고 보셔야 돼요. 예. 네. 아우. 난독증은 지능이나 시력이나 청력에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 글을 읽었을 때 내지는 글자를 읽을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그런 대뇌 신경계 발달의 문제라고 봅니다. 발달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네. 난독증은 단어의 인식에 문제가 있어요. 단어를 인식하는데 그 다음에 철자를 또 파악하는데도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읽기 속도가 매우 느려요. 네. 네. 그래서 보면 언어 산출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필요한 단어가 빨리 떠오르지 맞아. 않는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단어, 낯선 단어는 이거를 듣고 청각적 단기 기억을 사용해서 잠깐 기억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프랑크푸르트 그러면 몰라도 이 소리를 기억한다고요. 프랑크푸르트 이렇게 따라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청각적 단기 기억이 굉장히 얘네들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프랑크푸르트 그러면 프랭소 이렇게 한다든가 이거를 포놀로지칼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파닉스. 우리 영어로 말하면 파닉스. 네. 그래서 포놀로지칼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초콜릿 할 때 콕콕 이게 자음에서 어떤 글자인지를 알아서 소리와 글자를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연결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언어 기능과 관련된 발달상의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언어 발달이 어땠는지를 살펴보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이 친구한테 스트레스를 주지 않기 위한 그래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네. TV 보고 싶어? 그래 TV 봐라. 오히려 다 허락했어. 네. 게임 하고 싶어? 게임 해라. 그러니까 초1 때 난독증이 맞다고 해서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한글 공부는 그때부터 시켰던 거죠. 그럼 네. 그때부터 쓰고. 맞아. 네. 네. 그러면 틱이 생겨서 아이를 좀 스트레스를 안 주려고 맞아요. 일부러 좀 뭐 한글 공부 같은 거를 좀 맞아요. 적극적으로 안 시키신 면이 있는 건가요? 맞아요. 엄마, 그러니까 가족끼리 원래 뭐 하는 거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이건 알려줘야지, 아이는. 그러니까 제가 하다가 너무 답답하면 선아. 톤이 톤이 바뀌는 거. 바뀌면 또 거기서 얘가 스트레스 받고 할까봐. 네. 뭐 아, 쉽지 않죠. 쉽지 근데 않다, 어머님 나이가 어린 아이들은요 부모가 양육과 교육에서 손을 뗄 수가 없어요. 부모는 부모의 위치에서 가르쳐야 돼요. 양육에서 어떻게 부모가 여기서 발을 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쉽지 않겠지만 어려움이 있겠지만 잘 배워서 그래도 완벽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잘 해야지. 아우 가족끼리는 가르치는 거 아니래요. 그리고 엄마가 발을 빼면 안 되지. 그럼 얘는 누가 가르칩니까? 네. 응? 누가 가르칩니까? 응? 물론 스트레스 주면 아이가 틱이 너무 심하니까 애가 힘들까 봐 고통스러울까 봐 하는 그 걱정은 내가 이해하나 이 스트레스 안에 모든 걸 다 집어넣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꼭 배워야 되는 거는 결국 그것을 배워서 겪어가야 인생이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못 배우면 그 못 배운 것 때문에 인생이 더 괴로워요. 맞아. 그게 더 큰 스트레스예요. 우리가 말하는 스트레스는 막 선행, 막 초등학교 2학년인데 뭐 6학년 거 풀고 있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지. 이 나이에 꼭 해야 되는 거 내지는 그 전학년 놓친 거는 부모가 끼고 가르쳐야 합니다.